반갑습니다. 이 말이 기초연설이지 그냥 인사말 정도 할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거창한 주제라든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아주 간단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 문화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21세기 특히 20세기 이후에 과학기술이 전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잘 되돌이켜 보면은 19세기 이전에 이제 고대 중세 근대 시대에는 소위 문명의 발전, 문명의 전환, 문명의 변혁은 뭐 종교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주도를 했었는데 20세기 이후에는 뭐 전기라든가 나중에 뭐 에너지, 컴퓨터, 뭐 요새는 바이오까지 합쳐서 또 지금은 AI 뭐 이런 것들이죠. 과학과 기술이 모든 문명의 전환의 근원이고 발상지이고 산업을 바꾸고 우리 인생 그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이제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그 원인도 보면은 전부 다 과학기술에 돼 있고 지금 코로나 같은 팬데믹 시대이지만은 팬데믹의 원인 또는 팬데믹의 해결 또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이런 것들도 역시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금 뭐 마스크도 곧 벗을 것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매우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특히 기업들은 지금 재택근무가 너무 일상화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팬데믹이 해결되더라도 다 출근하는 대면식의 업무 형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도 한 30%는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미국의 특히 첨단 기업들은 물론이고 어떤 회사는 100%뭐 코세라 같은 그 대학에 강의하는 회사들은 아예 100% 그냥 전부 다 원격 근무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전혀 이제 문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일으키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융합 그리고 오늘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창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그런 것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플랫폼으로서 뭐 AI라든가 뭐 양자 기술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과학 기술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그 첫 번째 맛배기로 융합이라는 단어에 한번 치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융합이라는 거는 그 2000년 정도에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융합 관련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원 이런 걸 다 신설하면서 제가 그때 초대로 그것을 꾸미는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융합이 뭐야? 융합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만들었던 슬라이드들인데 20년 전에 융합이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해서 제가 이제 USB 그때는 뭐 USB도 잘 안 쓰던 시대였지만은 막 옛날 걸 뒤져가지고 몇 개 슬라이드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융합은 있는 것들의 조합으로 출발을 한다. 융합이 아닌 건 뭐냐? 그럼 저는 발명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특허 같은 거죠. 새로운 뭐 과학 이론을 만든다거나 기술을 만들거나 창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발명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고 여기 뭐 과학기술에 정통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돈을 아무리 들이고 인력을 많이 들여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뭐냐? 발견을 하는 거다. 발견.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발견 그 이후에 조합을 해보는 거를 융합이라고 하고 이것이 사회 발전 또는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출구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세기 전에는
학문이 별로 여러 가지가 없었어요. 산업이 몇 가지가 없었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막 분화를 시작합니다. 뭐 그냥 의학 이런 것이 뭐 내과, 예과, 정신과 이런 식으로 막 분화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냥 공학이라던 것이 뭐 기계공학, 섬유공학, 무슨 재료공학 이러면서 전기공학 발전을 시작하고, 다 그렇게 분화를 하면서 20세기 발전을 했어요. 아주 세분화된 수백 가지의 분야로. 그러다가 20세기 말쯤 되니까 이게 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좁은 분야에만 집착을 해가지고는 더 이상 뭐죠? 브레이크스루가 잘 안 나오고 큰 어떤 성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21세기 초에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이쪽이 발전한 거, 이쪽이 발전한 걸 이렇게 한번 합쳐보면은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나오지 않을까,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나노, 바이오, 뭐 문화, 그다음에 AI, 뭐 그린, 뭐 에너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막 섞어보는 작업이 21세기 초에 이제 선진국, 과학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한 단어가 융합이라는 단어였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기관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전 기관의 융합 관련 이제 어젠다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너무 좁게 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닥쳤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합쳐서 발견을 통한 재조합으로 융합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니까 새로운 출구가 나오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뭐 의료에서, 농업에서, 교육에서, 군사에서, 뭐 제조에서, 교통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게 지금 새로 떠오르는 발전은 다 융합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융합은,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골프 존의 그림이 있는데, 이 골프존 같은 스크린 골프야말로 융합의 대표적인 아주 대중적인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IT 기술과 골프라는 스포츠를 융합을 해서 실내에서 즐기는 골프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뭐 한국이 저희 세계 최고가 되었죠. 이런 것처럼 이질적 분야, 스포츠와 IT를 결합을 하고 또 실내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했어요. 그리고 골프장도 아니고 IT 회사도 아니고 새로운 기업이 화학적 결합으로 탄생을 해서 완전히 블루오션을 만들어낸 거가 융합의 이제 대표적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융합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융합을 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융합을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제대로 하는 융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1단계는 그냥 원래 있던 걸 다 지키면서 그대로 그걸 두면서 거기에다가 가볍게 다른 기술을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가 뭐죠? 자동차에다가 내비 다는 것 같은 거. 자동차는 그대로 있어요. 뭐 다 타고 뭐 엔진 있고 뭐 다 자동차 산업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비를 달고 자동차 편의 기능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전장이라는 아주 큰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죠. 요즘은 전장이라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굉장한 경쟁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홈 오토메이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산업의 속성은 유지를 해요. 그리고 뭐 합리화시키는 거고, 단기적으로 금방 1년 내에 2년 내에 뭘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산업 분야에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2단계에 조금 더 본격적인 융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주체는 유지하면서, 여기 포스코 그림이 있습니다. 포스코라는 회사 제조업이죠. 유지하면서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로봇으로 바꾸거나 AI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은 포스코 사장이 있고 종업원도 그대로 있으면서 기계나 시설이나 노하우를 뭐 요새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도 하고 뭐 이러면서 회사의 생산성을 올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매출도 올리고 새로운 프로덕트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섬유 산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저희 중기적 어프로치. 요즘 대부분의 산업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AI를 넣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고 여기에 뭘 여러 가지 이제 근무 방식의 개선 이런 것들을 넣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완성은 아닌 거예요. 아주 제대로 된 융합을 생각하면은 회사를 새로 만들어요. 이 새로 만든 회사는 앞에 있던 기존의 회사를 킬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딛고 올라서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그와 성장 성공까지는 안 갔지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는 전기 자동차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대체육이라는 거 있습니다. 대체 여기 제가 그림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고기가 인조고기죠. 식물성 고기입니다. 요새 대체 고기가 무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나오고 있고요. 대체 가죽도 있습니다. 대체 가죽은 가죽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다 하는 대체 가죽이 버섯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완전히 획기적인 발명을 해서 기존의 가축을 키워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팔고 하던 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것은 융합으로 이러한 것에 그 산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창출하는 이 3단계야말로 가장 무서운 융합의 이제 단계인데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앞에 거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런데 대규모 경제적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가 그럴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인터넷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터넷의 전 단계는 PC 통신이라는 게 뭐 삐삐 이런 게 있다가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 왔는데 인터넷 이후의 시대가 뭘까? 과학자들 아무도 상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과 가상의 조합인 메타버스라는 게 나타나서 저게 새로운 인터넷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차차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의 발전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대형 이만한 방에 컴퓨터 한 대 있는 대형 컴퓨터 있다가 메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미니 컴퓨터로 갔다가 PC로 갔다가 노트북으로 갔다가 지금은 전부 다 휴대폰이 컴퓨터죠. 그런데 포스트 휴대폰이 뭐냐? 아무도 상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IoT냐 뭐냐 얘기 많았지만 포스트 휴대폰의 새로운 컴퓨터 환경이 메타버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는 파괴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 다 있던 것들을 이렇게 조합한 겁니다. 사실 발견이고 융합의 아주 대표적 사례인데 기존의 모든 질서와 산업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거죠. 물론 이것이 1, 2년 만에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3단계의 모든 산업의 특징 이기도 한데 한 20년쯤 걸린다는 거예요. 전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을 살펴볼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든 것을 3단계를 할 때 제가 옛날에 마련했던 슬라이드를 보니까 이 단어가 제가 눈에 띄어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엑스마인드라는 이 개념 구호를 많이 옛날에 주장을 하고 강연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뭐 과학기술자가 됐든 뭐 정책 입안가가 됐든 아니면 산업 리더가 됐든 뭔가 목표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뭘 해보겠다. 뭐 어떻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뭘 이 회사를 큰 발전을 시키겠다. 이게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조금 길게 보고 높은 목표로 한번 점을 딱 찍어보자. 점을 찍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는 저기다. 20년 뒤에 10년 뒤에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가는 방법을 융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강구해 보는 거예요. 그런 기법으로 한 것. 예를 들어 뭐 달 탐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UAE라는 아랍에미레트라는 나라가 지금 화성 탐사를 하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잘 돌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정부에서 2014년 그럴 때 뭐 그냥 석유 뭐 부자 이런 중동의 나라였는데 갑자기 달 탐사를 2030년까지 하고 뭘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야, 저거 말이 안 된다. 이게 점을 찍은 겁니다. 자기도 우주 강국이 되겠다. 조그만 나라가 한국도 못 하고 그러던 거를. 근데 지금 이미 호프라는 우주선이 돌면서 찍고 사진을 하고 대단한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 뭐 화성에 뭐 오로라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도달하는 과정에서 스피노프로 어마어마한 발명 내지 융합과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은 해마다 뭐가 하여튼 1.5배 내지 2배씩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는 뭐 가격이 싸지거나 성능이 좋아지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어의 법칙이 1년에 2배라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은 1000배가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라는 거는 지금 1000배가 좋은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1000배라는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휴대폰을 매일 충전하시죠. 매일 이제 꼽아놓고 충전하고 하루 가고 또 충전하고 1000일을 충전하지 않고 쓰는 휴대폰 배터리 이게 제가 X 점 찍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야 저런 배터리를 만들어야지, 저런 기술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요? 방법은 지금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걸어 다니시죠. 뭐 만보 걷기. 휴대폰은 흔들면은 충전이 됩니다. 그러한 기술들, 이런 기술을 다 합치면은 천일을 가는 휴대폰 배터리나 휴대폰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실용화가 안 됐을 뿐이죠. 이러한 엑스마인드가 융합 3단계랑 다 연결이 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될 때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도 와서 그때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창업하는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창업에 필요한, 스타트업에 필요한 그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과연 창의재단에서 오셨으니까 창의를 프로모션하는, 창의하기 좋은 나라인가, 잘 되는 나라인가, 이렇게 봤을 때 예스가 있고 노가 있습니다. 예스를 보면 성공 사례가 쭉 있죠. 한국이 창의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 요즘 굉장히 성공하고 있죠. 근데 노를 보면은 아직도 창의적 일자리라고 분류하는 것들, 창의적 일자리라는 거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는 창의적 일자리가 아닌가. 매일 다른 그 머리를 쓰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 창의적 일자리인데, 한국의 이제 모든 근로자의 분포를 보면은 한 20%대 초반이 창의적 일자리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는 어디냐?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40%에서 50% 사이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20몇 프로라고 해서 중간쯤 돼서 굉장히 좀 안 좋지만은 좋은 소식 하나는 일본과 중국이 저희들보다 다 뒤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워야 되고 교육 혁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대기업 편중인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창조 도시라는 컨셉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강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아까 메타버스 말씀도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재택근무라든가 뭐 좋은 환경에서 근무 이런 거로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도구는 메타버스 같은 거 다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문화가 결합된, 또 기업 활동이 보장된 것을 지역에서 뭐 경치가 좋거나 물가가 싸거나 편안하거나 안전하거나 또는 도시랑 또 다도시랑 가까운 데에 있는, 예를 들면 춘천이나 강원도가 아주 거의 완벽한 모델이 되겠죠. 그런 데가 앞으로 뜰 건데, 그 예가 이미 외국에서 수십 년 전부터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띄우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과학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문화 도시가 여러 군데 있고 드디어 과학 도시가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과학과 문화가 같이 들어가 주면은 이건 아주 거의 완벽한 조합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 도시라는 것을 더 여러 개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이런 인적 자원들이 유입이 되어서 또 엑스마인드로 점을 찍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융화를 하면은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